우선 저희가 먼저 봐야 될 것이 이 필리버스터예요. 네. 내란 전담 재판부 법안에 대해서 장도혁 국민의힘 대표가 24시간을 넘기면서 필리버스터를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통과될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 의원들이 표결로 필리버스터 중단시키고 법안 통과, 상정 뭐 이런 것들 절차들을 지금 밟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네. 이 내란 전담 재판부 같은 경우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이건 말도 안 되는 거고요. 지금 사실은 공수처 설치한 것도 정치 권력의 흥신소를 만들었다라고 우리가 봐야 되는 건데 예. 이제 내란 전담 재판부로 만들어서 정치 권력의 흥신소가 국민들까지 검열하겠다, 겁주겠다라는 것을 더욱더 이 일당 독재 공산 세력들이 노골화 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봐야 될 것 같고요. 여기 지금 정통망법도 상정을 했는데요. 예. 독소 조항 내용을 보면 사실상 차별금지법입니다. 사실상. 네, 내용들을 보면은 차별금지법 내용들이 거의 다 들어가 있고요. 예. 본인들의 피시주의 어젠다를 그 리버럴 어젠다죠. 그 좌파 어젠다들을 국민들에게 강요하기 위해서 지금 법을 통한 입법 독재, 조용한 독재를 통해서 국민의 자유를 박탈하는 과정들을 이들이 자행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악법들을 저지하기 위해서 지금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할 수 있는 권한 중에서는 필리버스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필리버스터를 한다고 해서 우리가 법안의 통과를 막을 수 있느냐에 대한 회의감을 느끼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그런 것들과 별개로 우리가 기록에 남겨둔다. 역사에 우리가 이 악법을 저지하기 위한 이러한 문장들을 그리고 우리의 목소리들을 메시지들을 남겨둔다라는 것이 더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장동혁 대표가 24시간 필리버스터를 진행을 하게 된 거고 예. 사실 역대 최장 기록이래요. 네, 근데 이걸 가지고 민주당 김병주를 포함해서 뭐 기록 세우려고 하느냐 이렇게 비아냥거리는 걸 봤어요. 본인들은 쇼를 하겠죠. 문재인 민주당에서 본인들이 그때 정확히 이름이 계속 기억이 안 나는데요. 그 남자 의원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뭐 필리버스터 몇 시간 했다라고 하면서 민주당이 그때 당시에 광고를 했던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들은 그런 목적으로 그 제도를 이용을 했겠죠. 하지만 지금 장동혁 대표가 일부러 신기록 세우겠다고 24시간 버틴 게 아니고 싸우다 보니까 시간이 흘렀을 뿐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본인의 체력이 허락하는 한 이 악법을 저지하기 위한 메시지를 남기기 위해서 필리버스터에 임했던 것이고 예. 그것이 시간이 24시간까지 갔던 것인데 사실 저는 우려가 많이 되는 것이 사람이 지금 뭐 식사도 식사지만은 잠을 자지 않고 24시간을 보내게 되면은 신체 면역 기능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손상이 됩니다. 소위 말해서 수명에 좀 이렇게 영향이 있다는 거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몸을 불태워서 했다라고 우리가 봐야 되는 네. 거고요. 이걸 가지고 뭐 본인들이 조롱을 하고 비아냥거리는 건 뭐 우리가 막을 수는 없겠지만 그런다고 해서 그 의도 자체가 훼손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어쨌든 지금 참 어려운 것들을 하고 있는 건 맞습니다. 지금 우리가 네. 상대적으로 소수이기 때문에 입법 통과를 막을 수가 없는 상황이 됐어요. 지난 총선이 지기를 바랬던 우리 내부의 이물질 세력들 때문에 과반 이상을 반국가 세력이 차지하고 있는 것이고 그 악법들의 통과를 막을 수 없는 여러 가지 과정들에 있어서 필리버스터라는 제도를 통해서 지금 국민의힘의 결기 있는 의원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이고 또 장동혁 대표가 대표로서 지금 24시간 필리버스터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있어서 뭐 개판이 뭐니 이런 이간질을 누가 하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했던 이 행위 자체에 대해서는 그 의미를 훼손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당내에서도 네. 박정아 국민의힘 의원이 오늘 어디 방송에 나가서 네. 그냥 2-3시간만 하고 다른 일을 좀 해야 되지 않느냐 죄송해요. 그런 말을 했어요. 박정아 국민의힘 의원이. 그래도 그분도 참 행정관도 하셨고 이력이 긴 분으로 알고 있는데 네. 알만큼 아시는 분이 어떻게 그런 말씀을 아무리 한동훈이 좋다고 하시더라도 좀 무례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대표에 대한 존중이 전혀 없어 보이고 뭐 민주당 지금 김병주랑 똑같은 말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런 분들 그냥 김병주 따라가세요. 그러면 그 당에서 공천 줄지는 모르겠지만 그 지역구 비우시고 더 유능한 우파 인재들이 임할 수 있도록 그랬으면 좋겠고 어떻게 본인들의 개파 논리 때문에 당대표의 24시간 필리버스터를 조롱을 합니까? 저는 솔직히 이분의 존재감이라는 건 없어요. 국민들한테. 누군지 몰라요. 하지만 누군지 모르지만 입법 권한을 갖고 있는 사람 한 명일 뿐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이 방송에 나가서 그렇게 훼손한다고 해서 민의가 훼손될 거라고 생각하지도 않고요. 지금 장동혁 대표가 남겼던 기록이 훼손될 거라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가 왜 국회의원이 됐는지는 모르겠고 국민들도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지만
입법권을 가지고 있고 국민위에 군림하면서 민의와 반대되는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이런 사람들. 앞으로 2028년 국회에서는 사라져야 할 세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솔직히 이분이 무슨 말 하고 다니셨는지 몰랐어요. 예. 방금 들어서 알았어요. 예. 그만큼 저도 관심이 없습니다. 네. 저도 몰랐는데 네. 그 오늘 검색하다가 장동혁 대표가 24시간이니까 언론들도 그래도 조명을 좀 하더라고요. 그리고 네. 실제로 제 주변에 국회 출입하는 기자들도 네. 그분들이 이제 성향 이런 걸 떠나서 다들 박수를 일단 쳤던 게 아니 체력적으로 대단한 거지 않습니까? 24시간 잠도 안 자고 그거 밥도 안 먹고 정신력이에요. 정신력, 네. 예, 정신력.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는 정신력으로 버티는 거예요. 체력의 한계를 벗어난 범위에서의 활동은 네. 정신력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가 지금 이 상황에 있어서 본인의 정신력으로 버틴 겁니다. 그러니까 체력은 이미 소진이 된 상태에서 네. 지금 이 악법을 내란 재판부를 설치한다는 거는 이거는 그냥 국민들 다 검열해서 다 전과자 만들어 버리겠다는 거예요. 본인들의 공산 악법에 동조하지 않는 사람들은 전과자 만들겠다는 겁니다. 이게 소위 어떻게 우리가 볼 수 있냐면 반국가 세력 본인들이 과거에 지금 이적죄 저질렀었죠. 국가보안법 위반했죠. 그리고 지금 당장 대통령만 해도 음주운전 전과했죠. 전과자 정당, 전과자 전부라고 국민들로부터 지탄을 받으니까 그러면 우리에게 동조하지 않는 너희들 모두 다 전과자 만들어버리겠다라고 지금 협박하는 겁니다. 이거는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억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최대한 단 1시간이라도 1분이라도 우리의 권리를 위해서 싸워야 하는 거고 우리가 법적으로 허용된 범위 안에서 그렇기 때문에 필리버스터에 임했던 겁니다. 근데 이게 체력적으로 한계가 끝나고 나서 그 어떤 사람이 버틸 수 있는 거는 정신력이거든요. 그러면 장동혁 대표가 이 부분에 있어서 본인이 책임감을 가지고 그런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이 시간까지도 버텨서 계속해서 이제 토론을 이어나갔던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참 이게 그래서 뭐 사실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뭐 앞방송에서 많이 했기 때문에 네, 예, 그렇게 패스 좀 하면 될 것 같고 다음으로 또 넘어갈 것이 이제 김종철 방미통위 원장 후보자가 네. 청소년 SNS 금지법을 검토하겠다. 근데 저희가 이게 최근에 네. 이 로블록스라고 아시나요? 네. 거기서 소위 말하는 이재명 정권에 규탄하는 뭐 그런 뭐 이런 뭐랄까요? 이걸 게임 제가 로블록스는 네. 잘 몰라요. 네. 제가 이거 사진을 좀 보내드려야 될 것 같은데. 네, 사진 네. 바로 주시면 제가 제가 네. 게임을 좋아하는데 제가 하는 네. 게임은 뭐 리그 오브 레전드, 피파 온라인 네. 뭐 이런 등등 그런 게임들이다 보니까 이게 요즘 이 소위 말하는 이 지금 10대 10대들이 청소년들이 하니까. 하는 이 로블록스 같은 게임은 제가 잘 몰라요. 네. 마인크래프트는 압니다. 마인크래프트 같은 거예요. 마인크래프트 같은. 네, 그래서 이게 제가 지금 보내드릴 게 있는데 저도 학생들이 요청을 해서 네. 저도 이거 같이 들어가서 했었는데요. 예. 네, 보내드릴게요. 네, 저한테 보내주시면 제가 바로 네. PD님 전달해 드릴 테니까. 일단 설명을 좀 드리면 네네네. 이게 어떤 걸 마인크래프트 얘기하셨는데 이게 로블록스가 게임을 만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게임을 만들어서 공급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러니까 어떻게 만드냐면 뭐 테트리스 같은 게임도 만들 수가 있고 그리고 막 고양이 강아지 키우기 막 이런 것도 만들 수도 있고 그리고 뭐 집을 지어가지고 거기서 뭐 미로찾기 같은 미션 그래요? 그런 것도 만들 수 있고 근데 지금 어떻게 했냐면 친구들이 대통령실 맵을 만들었어요. 대통령실을 만들었어요. 이걸 그래픽으로 대통령실 만들고 그 앞에 집회 무대도 설치를 하고 의자들도 다 설치하고 그 대통령실 앞에 이제 돌 수 이 있게 사진 말고 편집방에 올렸습니다. 네, 돌 수 있게 트랙 안에 이거 트랙을 설치를 한 겁니다. 네. 그렇게 해서 지금 저거는 제가 같이 들어와 달라고 이제 학생들이 요청을 해가지고 한번 들어갔던 건데요. 네. 여기 보면은 집회 현장에서 의자에 저도 지금 저기 앞에 앉아 있는데요. 이렇게 의자에 쭉 앉아 있습니다. 굉장히 질서정연하고 이 캐릭터 커스터마이징도 본인이 직접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 다음 사진도 한번 캐릭터 사진도 보여주시면. 네, 캐릭터를 네. 되게 똑 닮으시고. 제가 이게 그래도 아이들을 위해서 뭔가 좀 꾸미고 해야 될 것 같아가지고 좀 꾸몄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 태극기. 근데 이게 태극기가 아이들이 많이 쓰는데요. 어떻게 하냐면 태극기 배지도 있고요. 네. 큰 것도 하나 할 수도 있고 우리 국민의힘 윤석열 선대위 때 점퍼 기억나시죠? 2022년도? 네, 우리 그 선대위 때 그 네. 점퍼. 네. 그 점퍼도 만들어서 하고 얼굴도 이게 다른 사람으로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네. 연예인 중에서 막 카니에 얼굴 이런 거 하는 친구들도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 얼굴이나 정치인 얼굴로 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근데 지금까지 제가 본 거 중에는 윤석열 대통령 얼굴만 봤었고 어쨌든 그런 것도 하고 있고 또 태극기 이런 망토 같은 것도 만들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이게 아이들이 직접 이렇게 캐릭터를 본인들이 원하는 대로 만들어서 네. 앞에 그 사진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이렇게 이게 지금 대통령실 앞이거든요. 대통령실 앞에 이제 광장을 만들어서 잔디 광장에다가 이렇게 무대를 설치하고 해서 앞에 무대에서 또 연사로
연설을 할 수도 있고. 아 진짜요? 네. 마이크 이용해서? 네. 그리고 대통령실 앞에 그 잔디 공원 있잖아요. 음. 그 앞에서 이렇게 트랙이 있어가지고 시간을 딱 정해놓고 이렇게 다 같이 앉아서 피켓을 들고 집회도 하고 그 다음에 그 트랙을 따라서 행진도 합니다. 태극기 들고. 약간 그 멀티버스 같은 개념의 그쵸. 하는 거네요. 이 로블록스라는 게임을 멀티버스처럼 활용을 한 사례로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이게 더 흥미로운 이유는 자유민주주의에 대해서 아이들이 스스로 창의적인 방법으로 체험학습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주 긍정적인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어떠한 폭력성도 없어요. 어떤 폭력성도 없고 아이들이 이용할 수 있는 툴을 가지고 창의적인 방식으로 본인들의 정치적인 의사를 표현하는 담론의 장을 직접 만들어서 형성한 겁니다. 이건 긍정적인 거예요. 매우 긍정적인 거고 그렇게 민주파리 하는 사람들 정교조들 뭐 민주교육 하는데 스스로 민주교육을 한 거예요. 이게 민주교육의 현장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게 이런 겁니다. 네. 그런데 지금 MBC가 학생들에 대해서 혐오 프레임을 씌우고 있는데요. 예. 10대 학생들을 지금 대상으로 해서 혐오 세력이다 또는 정치 선동을 게임에서까지 한다 이렇게 하면서 보도를 하더라고요. 왜곡 보도를 하고 있었는데 이 게임을 네, 이 게임 자체를 보도하고 있었는데 MBC가 하고 있는 게 혐오 선동입니다. MBC가 지금 10대들을 대상으로 혐오 조장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무슨 혐오의 현장입니까? 여기서 외쳤던 가장 선명한 구호가 뭔지 아십니까? 뭐였죠? 이재명 재판 재개입니다. 이재명 재판 재개하라는 상식적인 구호가 무슨 혐오 선동이죠? 이재명 같은 사람 재판 재개될 수 있는 거 이번 국정감사에서 전부 다 증명되지 않았습니까? 재판관이 직접 나와서 법관이 직접 나와서 그때 이야기했잖아요. 이론상으로 재판 재개 가능하다. 그러면 이제 책임 있는 법무부의 인원들이 본인들이 실천만 해준다면 이재명의 재판 재개는 가능한 겁니다. 그리고 지금 10대들이 이재명의 재판이 재개가 되어야 이 나라가 정상화가 되는 흐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메시지를 내고 있는 거고 타인에게 어떠한 피해도 끼치지 않아요. 본인들의 의사결정을 하는 과정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고 그리고 이게 학생들이 직접 현장에 나가는 것이 조금 위험하기도 하고 어린이들이 하거든요. 어린 학생들은 고민이 많이 되죠. 네, 초등학생부터 고등학생들까지 지금 다 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렇게 본인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을 형성을 해서 하는 거고 또 이게 마이크를 통해서 말을 할 수 있어요. 그 게임할 때 말하는 어플 있잖아요. 그거 뭐지? 디스코드. 디스코드. 네. 디스코드 같은 걸로 이야기를 하면서 직접 연설을 또 할 수도 있고 그렇게 해서 했던 건데 이걸 가지고 혐오 프레임 씌우고 여기에 민주당을 지지하는 못난 어른이 들어와서 욕설을 하면서 아이들에게 행패를 부렸습니다. 그게 폭력 아니에요? 그게 폭력입니다. 지금 좌파 지지자들이 하고 이재명 지지자들, 좌파 세력들이 어린 아이들이 지금 학생들이 정치적인 어젠다 담론 형성을 하고 있는데 여기 들어와서 욕설 퍼붓고 아이들에게 공격하는 거 그게 정말 못난 어른이에요. 아니 그냥 본인들도 이런 맵 만들어서 또 하면 되잖아요. 네, 본인들이 뭐 하세요. 국민의힘 규탄하고 뭐 그런 거 하면 되지 않습니까? 네. 본인들이 맵 만들어서? 뭐 할 줄을 알지는 모르겠습니다. 어. 뭘 어떻게 만드는지도 모를 것 같은데 게임하는 방법 뭐 조작은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들어와가지고 아이들에게 시비 걸고 욕설을 하고 그렇게 하고서 회방 놓고 일부러 렉 걸리게 만들고 핵 써가지고 핵 써서? 네, 핵 써서 일부러 렉 걸리게 해서 맵 터지게 만들고 그럼 방해 공작까지 해서 정말 공산당 공작 같은 짓을 아이들이 하는 게임에서까지 하는 그 못난 어른이 혐오 선동 세력입니다. MBC는 언론이면 보도 똑바로 하시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네. 김종철 방미통위원장 후보 이 사람도 문제입니다. 청소년 SNS 금지법 검토하겠다. 사실상 검토라는 말 이재명 있으면은 전부 다 통과되는 거 아실 거예요. 하겠다라는 건데 이게 근거로 뭔 얘기를 했냐면 확증 편향 문제가 전 지구적으로 발생하고 있대요. 지금 전 지구적으로 우방국을 포함해서 이제 10대와 20대, 30대, 특히 Z세대라고 하죠. 90년대생들이 주도를 해서 정치적인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건 역사적인 흐름인 거고요. 우리가 거스를 수 없을 겁니다. 지금 그렇게 해서 각광받고 있는 각 나라의 리더십이 다카이치라거나 트럼프 대통령이라거나 그리고 이탈리아의 멜로니 그리고 이탈리아 유럽에서도 여러 가지 우파 정당들 그리고 지금 프랑스 같은 경우에도 그 좌파 나라도 지금 대한 우파 세력들이 훨씬 더 많은 지지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네, 차기 대통령 후보로 지금 르펜의 사실상 르펜의 후계자라고 하는 젊은 남성 정치인이 있는데 그 사람도 자수성가형이에요. 네, 그래서 지금 그 사람이 또 각광받고 있는 이런 흐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그 흐름을 김종철 방미통위위원장 후보가 부정하면서 확증 편향 문제랍니다. 그런데 이 확증 편향을 제일 많이 했던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에요. 김어준 방송만 보면서 MBC만 보면서 그 세계관에서 자기 세뇌하면서 그것만 믿는 그 사람들이 확증 편향에 갇혀 있는 무기력한 세대다. 무기력한 지지자들이다. 무기력한 사람들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오히려 지금 청소년들은 아주 날카롭습니다. 사실관계에 예민합니다. 지금 사실관계에 따라서 판단을 하는 것이고 정치인들의 거짓말에 속지 않아요. 그러니까 본인들 이 정치 기득권들의 의도대로 청소년들이 따라오지 않으니까 전교조 교사들을 아무리 투입해서 선동세뇌를 해도 아이들이 선동세뇌 당하지 않으니까 이제 법으로 SNS를 규제하겠다라고 함부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 학부모분들께서도 아이들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서 절대 방통위가 이런 법을 추진할 수 없도록 막아주셔야 되는 겁니다. 아이들 뭐 게임하고 공부 안 할까 봐 어머니들 걱정하고 이런 거 있는데요. 그거는 스스로 자기가 조절하는 능력을 길러야 되는 것이지 맞아요. 그게 불편하다고 게임을 없애거나 소셜미디어를 없애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 없앤다고 아이들이 공부를 하는 것도 아니고요. 왜냐면 네. 제가 그랬어요. 제가 부모님이 막 이제 물론 그렇게 컴퓨터 관련해가지고 네. 막 그렇게 한 때가 있었는데 제가 그렇게 한다고 해서 뭐 달라지는 것도 없고 오히려 막 뭐 PC방 가고 이러니까 그러니까 집에서 못하면 PC방 가서 이렇게 하고 이러니까 부모님이 그래도 그냥 너 이렇게 좀 자유롭게 해라 이랬었거든요. 네, 그리고 게임이 있어도 저는 안 했거든요. 아. 네, 어느 날 그냥 안 하게 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사람마다 성향이 다르고 또 다 이게 다르기 때문에 그건 스스로 자기가 생활에 대해서 컨트롤을 한다거나 이게 뭐 그 게임을 정말 잘해서 어떻게 될지 누가 알겠어요. 지금 그렇죠. 우리나라의 예. 유명한 플레이어들처럼 될 수도 있는 거고 어쨌든 그건 논외로 두고 네. 그러니까 SNS 금지를 하는 것이 아이들을 위한 게 아니라는 것을 이게 부모님들이 잘못 알고 계신 경우도 있는데 자유가 박탈당하는 경험을 아이들이 겪게 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아이들의 자유를 보장하는 방식의 목소리를 계속 실어주셔야 되고 결국에 이들이 소셜도 금지하려고 하는 것은 아이들이 자유롭게 생각을 하고 로블록스의 사례처럼 여론을 형성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본인들의 선동세뇌라는 그 블랙도만을 가두기 위해서 이들이 계속해서 이런 방식들을 동원하고 있는 것이다. 네네. 사실상 이게 공산당 일당 독재, 입법 독재입니다. 조용한 독재인 것이고 아이들에게 이런 공산당식 독재라는 경험을 하지 않도록 아이들이 그런 경험을 하지 않도록 부모님들께서도 목소리를 모아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예. 김종철 씨도 역사 앞에서 당신이 무슨 평가를 받을지 알고 두려워하면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방미통일위원장 후보인데요. 임명된다고 해서 본인이 100년 만년 하는 거 아니거든요. 예. 역사 앞에 부끄러운 줄 아시고 책임감 가지고 여러 사안에 대해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다음 이야기로 좀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정성호 법무장관이 이런 말을 했어요. 이재명 대통령이 교도소에서 인기가 좋으시다. 어떤 내용이죠? 왜 이런 말을 한 거예요? 네, 참 좋겠어요. 이 범죄자들끼리는 칭찬인가 봐요, 이게. 전과자들끼리는 뭐 교도소에서 인기 좋은 게 칭찬인 모양인데 다수의 국민들은 교도소 갈 일도 없지만요. 이게 딱 그 말이 생각났어요. 그때 류근이라는 사람이 네. 소년원을 모든 청춘이 뭐 소년원 간다라는 식으로 조진웅 논란 때. 네. 청춘이라는 단어를 훼손을 했었는데 역시 그런 사람들이 지지하는 이재명답게 교도소에서 인기가 좋답니다. 본인도 전과자이기도 하고 전과자들에게 인기 좋은 게 무슨 자랑인지 모르겠지만 법무장관이 이런 이야기를 한 게 더더욱 부적절해 보이는데요. 법무부가 내년부터 가석방 인원을 30%나 확대해서 매달 1,340명의 범죄자들이 풀려난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가석방 인원이 30% 확대되고 매달 1,340명이 풀려난다고요? 네. 매달? 네. 어. 이거 심각한 거죠. 범죄자들이 충분히 법적 책임을 지지 않고 가석방이 되는 경우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함부로 가석방을 남용을 하게 되면 선량한 다수의 국민들이 두려워해야 됩니다. 지금도 이것 때문에 두려워하는 국민들이 많거든요. 예. 저에게도 특히 여성 제보자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이 가석방 인원 안에 성범죄자가 포함될 수도 있는 것이고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성범죄에 대한 태도를 어떻게 취했는지 보십시오. 지금 조진웅 건도 사실 특수 강도 강간 아닙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내놓았는지 한번 보십시오. 그러니까 범죄자에 대한 감수성, 범죄 인지 감수성이 높은 사람들입니다. 범죄자에 대해서 동질감을 느끼고 있는 전과자 정부이기 때문에 이런 식의 이야기를 추진하는 것이고 그리고 여기에다가 법무부 장관이라는 사람들이 이재명이 교도소에서 인기 좋다라는 것을 덕담으로 서로 주고받고 있는 지경에 이른 겁니다. 이 지경이 됐으면 이건 정상국가가 아닌 거예요. 이게 진짜 정상으로 보이십니까, 여러분? 범죄를 저지르면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하는 건데 그렇죠. 네, 전과자로 정부를 구성하고 나니까 지금 보세요. 부총리라는 교육부 장관 최교진 전과자입니다. 학생 뺨 때린 걸 자기가 의기양양하게 얘기했습니다. 뺨 때린 사유도 뭡니까? 전교 1등 하던 학생이 성적이 떨어져서 울고 있었는데 그걸 뺨을 때렸답니다. 그런 전과자를 부총리직에 앉혀놓고 당장 국무총리부터 김민석부터 전과자잖아요.
그리고 대통령 본인도 전과자입니다. 그러니까 교도소에서 인기 좋은 게 뭐 당연할 수도 있겠죠. 전과자들끼리 서로 좋아하는 게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면서 이걸 자랑스럽게 얘기하고 가석방 인원을 확대한다라고 하면서 전과자 내부의 포퓰리즘을 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는데요. 정말 문제적인 상황입니다. 다수의 선량한 국민들 그리고 특히 미성년자들이 이런 걸 보면서 많은 두려움을 느껴요. 이 나라가 정말 철저히 붕괴되었구나라는 것을 매일매일 보도되는 내용을 보고 우리 학생들이 아이들이 지금 느껴야 하는 상황인 거거든요. 그 얼마나 많은 두려움을 느끼고 있는지 저는 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라는 사람도 과거부터 이재명의 최측근으로 유명했습니다. 맞아요. 당대표 시절부터. 이재명한테 어떻게든 잘 보이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하는지는 모르겠지만요. 한 나라의 법무부 장관으로서 어떤 책임을 져야 할지를 좀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법무부 장관이잖아요. 그럼 법무부 장관이라면 범죄에 대한 태도가 완강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강경해야 되는 네. 겁니다. 이렇게 범죄자들에 대해서 온건하다거나 범죄자들에 대해서 오히려 본인이 소속감을 갖고 있는 관점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잘못돼도 대단히 잘못됐다라는 것을 아무리 좌파 공산당 기득권 세력이라고 할지라도 본인들이 책임감을 가지고 좀 부끄러운 줄 아셔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아, 참. 근데 네. 이 정성호뿐만이 아니라 네. 이재명 본인도 최근에 여러 발언들로 논란이 좀 일고 있지 않습니까? 네. 특히나 북한 관련된 말이 근데 저희 이 사진 준비 네. 이거 한번 하고 가야겠네요. 얘기를 안 했는데 이걸 먼저 하죠. 예. 네. 자막을 뭘 띄울까요? 이게 이제 내란 선동인 거죠? 1번 자막 다시 띄워주세요. 네. 네, 1번 자막. 네, 다시 띄워주시고 네. 이 사진 좀 같이 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학생 지지자들이 많아서 이번에 크리스마스 선물로 몇 분께 책을 선물하려고 네. 어제 교보문고를 갔는데요. 본인이 직접 촬영하신 책이죠? 네, 예. 교보문고를 갔더니 갑자기 이게 벽 한 면을 가득 채워가지고 있더라고요. 예. 그러면서 그날을 견뎌낸 우리에게 막 이러면서 억지로 쥐었던 저 보세요. 그날 그곳을 온몸으로 버텨낸 우리 모두에게 뭘 버텼다는 건지. 근데 저게 지금 교보문고에 저렇게 그곳을 버틴 게 무슨 말이죠? 크게 장식이 되어 있다는 겁니까? 교보문고에? 네, 한쪽 벽면을 가득 채워놨어요. 아니 뭐 인기가 많아요? 이게 인기가 많은 건지 본인들이 돈으로 광고를 붙인 건지는 모르겠는데 네. 일단 이게 이렇게 올라와 있었고 네. 그런데 솔직히 이게 저는 너무나도 노무현 좋아하는 김어준 세대의 감성이라고 생각한 것이 노란 글씨로 그날 그곳을 온몸으로 버텨낸 우리 모두 이 단어 자체가 딱 전형적인 쥐어짜는 좌파 감성입니다. 억지로 끌어올린 좌파 감성이에요. 그날 그곳을 버텨낸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그곳을 뭘 어떻게 버텨요? 그리고 온몸으로 뭘 버텼다는 거예요? 사실 버텨낸다는 표현을 쓰려면 어떠한 일을 버텨냈다, 어떠한 상황을 버텨냈다라고 표현을 하는 게 더 맞지 않을까요? 네, 그리고 저 문장이 우스운 게 우원식 의장 그때 담 넘었잖아요. 옆에 문 열려 있는데 담을 도대체 왜 넘었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여기에 명단이 이렇게 같이 나열이 되어 있는데요. 이 명단이 저는 반국가 세력 명단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한번 보여주세요. 명단 보시면 제가 한 명 한 명 읊어드릴게요. 이 사진 맞나요? 네, 맞습니다. 사진, 네. 우원식, 안귀령, 한동훈, 조국, 박은정, 안규백, 김민석, 고민정, 김상욱, 김예지. 자, 한동훈 전 대표 조국 옆에 있어서 좋겠습니다. 그래도 우원식 옆에 안규령 옆에도 있네요. 근데 안규령보다 후순인가 봐요. 지금 친문 세력들 속에서는 서열이 안규령보다 낮은 것 같습니다. 민주당 세력 가나다 같은. 순으로 배열한 것도 아니네요. 아니죠. 그러니까 지금 안규령보다 서열이 낮은 거예요. 한동훈이. 그러니까 보세요. 너무 충격적인 것이 우원식 문 열려 있는데 담 넘기 퍼포먼스 하고 지금 국민 혈세 들여가지고 그 본인 담 넘은 데다가 현판 같은 거 만든대요. 우원식이. 지금 그렇게 하겠다고 하는 번번이 정치 중립 의무 어기고 있는 우원식 국회의장 이름 있죠. 우원식은 원래 탄핵 정국에서 그 대선 때 이재명 사법 리스크가 커지면 본인으로 후보 교체를 하고 싶어 했습니다. 대선 꿈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우원식, 그 다음에 안규령. 안규령이 제일 이해가 안 되는 거는 화장하고 옆에서 퍼포먼스 했다는 증언들이 나왔지만요. 제일 이해 안 되는 거는 본인이 총을 뺏고 있으면서 놓으라고 했어요. 본인이 놔야죠. 본인이 잡고 있었잖아요. 잡아당기고 뺏으려고 하는 게 본인이면 놔야 할 사람이 본인인데 자기가 뺏고 있으면서 놓으라고라고 소리를 지른 것부터 틀렸습니다. 그리고 되게 우스꽝스럽거든요. 그렇게 해서 내란 선동했었던 안규령 그리고 그 다음에 한동훈 이분은 그때 국회 누가 문 열어줘서 들어갔냐면 본인은 의원이 아니라서 본회의장에 원칙적으로 못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본회의장은 국회의원만 들어갈 수 있어요. 보좌진도 못 들어가요. 그런데 한동훈이 그때 본회의장에 들어가서 이렇게 사진을 찍었어요. 그때. 근데 본회의장에 어떻게 들어갔는지 아십니까? 박주민이 문을 열어줬어요. 데리고 들어가줬어요. 박주민 덕분에 본회의장 들어갔고 그 이후에 본인이 계엄을 다 겪어본 대단한 정치인이라고 자기 입으로 스스로 말했어요. 저 같은 정치인이 없다라고 인터뷰하는 걸 보고 제가 깜짝 놀랐는데 그래요? 네, 그런 인터뷰를 하셨던 사실 친문 세력인 거를 많이 티를 내셨어요. 최근에 그 토크 콘서트 한 것도 제가 이 사진까지는 굳이 안 가지고 오려고 그랬는데 아무래도 지금 보여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요? 네, 한 장 지금 전달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완전히 이제는 숨기지를 않습니다. 이거 곧 띄울 거고요. 일단 그 다음에 조국 말 안 해도 아실 거고요. 박은정이 전형적인 정치 검사입니다. 여러분 민주당이 본인들이 정치 검사 통해서 조작하고 있으면서 우리한테 뒤집어 씌우려고 맨날 정치 검사 이러면서 검찰 개혁이란 단어 얘기하고 결국에 검찰 해체했잖아요. 검찰청 지금 폐지하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띄웠던 게 박은정인데 박은정 지금 조국 당에서 비례대표 국회의원입니다. 그리고 법사위에서 계속해서 우리 당의 주요 의원들한테 계속해서 고함 지르고 우리가 지금 서영교 때문에 박은정 주목을 덜하고 있지만 서영교만큼 소리 지르는 사람입니다. 그다음에 안규백 방위 출신 국방장관. 지금 우리 군사 분계선을 합참해서 남하하라고 했습니다. 이재명 정부 들어서 안규백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겠죠. 국방장관인데 안규백이 지시했는지 누가 지시했는지 알 수 없습니다만은 우리 군사분계선 남북 군사분계선을 남하시켰습니다. 그리고 유사시에 안규백 같은 사람이 지금 군의 국방부 장관으로서 지휘관 역할을 해야 된다. 방위 출신 국방부 장관 안규백 얘기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김민석 국가보안법 위반 전과자고 본인의 형이 지금 뭐하고 있죠? 촛불행동에서 반미선동하고 있고요. 그런 김민석 국무총리 저기 이름 들어가 있고요. 그 이후에 저기에 같이 있었던 이후에 국무총리가 됐죠. 고민정 말 안 해도 여러분 문재인 때 문재인의 입이었죠. 문재인 청와대 대변인 하면서 틈만 나면 이 사람들이 문재인이 경로하셨다. 대통령께서 경로하셨다 이러면서 국민한테 엄포를 놨던 사람이 고민정입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생각해보면은 경로했다고 맨날 보도됐던 게 문재인이에요. 매일 경로 보도가 쏟아졌어요.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한테 뒤집어 씌웠어요. 경로라는 것도. 본인들이 했던 게 경로고요. 문재인 정부에서 가장 암적인 역할을 했던 인물 중에 한 사람이고 김상욱. 지금 방송을 보고 계신 많은 당원분들께서는 정말 화가 많이 나실 것 같은 이름 김상욱, 김예지가 저기 들어가 있습니다. 김상욱 문재인 지지 선언했던 사람인데 한동훈 체제에서 울산에서 특혜 공천 받았죠. 그다음에 탄핵 선동에서 앞잡이 노릇할 때 한동훈이 또 가서 목도리 매줬죠. 그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민주당 가 있잖아요. 민주당 이재명 민주당에게 기생해서 넘어갔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민주당에 가 있고요. 김혜지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동훈 체제에서 김혜지 특혜 공천 받았죠. 비례대표를 2번이나 받았습니다. 이미 다른 장애인 의원이 비례대표의 명단에 2명이나 더 있었어요. 지금 또 승계받아서 된 사람도 장애인이고 지금 앞에 지금 우리 수석 대변인 하고 계신 그분도 최보윤 의원님도 장애인이십니다. 그런데 저는 장애인에게 할당제를 할 거면 최보윤 의원님만 해도 충분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분이 지금 다뤄줄 수 있는 메시지가 김예지가 다룰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메시지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김예지는 장애인이라는 신분, 약자파리 약탈자 세력의 핵심이고요. 그때 당시 의원실에도 전장현의 주요 인사의 배우자였나요? 그 사람이 의원실에서 일하고 있다라고 해서 논란이 되기도 했는데 이 사람은 약자를 대변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 약탈자 세력. 저는 전장현도 장애인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없다고 봅니다. 해결할 의지가 있었으면 그렇게 친밀한 민주당이 이렇게 악법들 매일매일 시도 때도 없이 발의하는데 법안 발의해 줄 수 있는 거예요. 문제 해결합니까? 문제 해결 안 하는 이유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야 그들이 계속해서 더 많은 약자들을 대변하는 척하면서 기득권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문제 해결을 안 하고 계속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집회만 지속하는 겁니다. 국민 이동권만 계속해서 방해하고 있는 겁니다. 그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기득권의 대표를 하고 있는 김예지 저런 사람들 그리고 또 여기에 빠진 이름이 한지아가 전 빠졌다고 봐요. 한지아는 우리 당 소속이면서도 내란 특검이라는 말도 안 되는 명분으로 우리 당사가 압수수색 당하고 당원 명부를 통일교 명단 뭐 조회하겠다 이러면서 당원 명부를 내란 특검이 압수수색하겠다라고 했는데 거기에 동조했던 게 한지아입니다. 그리고 이 한지아도 한동훈 체제에서 비례대표 특혜 공천 받았는데요. 이 사람이 김대중의 최측근 하나갑의 조카라서 공천받은 겁니다. 이런 사람이면 민주당에서 차라리 공천을 받아야죠. 왜 우리 당에서 공천을 받습니까? 자존심도 없습니까?
그리고 김대중이 얼마나 잘못한 게 많은지 모르십니까? 김대중이 잘못한 것들 중에 김대중 정부 당시 논란, 김대중이 취임하고 나서 직후에 1998년쯤에 북파 공자학원들이 대거 숙청된 일이 있었습니다. 그 책임에서 김대중이 자유롭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명단을 누가 공유를 해줬을까요? 대한민국에서 북한 측에 북파공작원 명단 공유해준 사람이 누굴까요? 그걸 대통령이 모르게 할 수 있었을까요?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얘기도 안 하고 김대중 최측근의 조카를, 최측근 바로 그 최측근 당사자도 아니고 최측근의 조카를 우리 당에서 특혜 공천을 했더니 하는 게 내란 특검에 부역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명단들은 저는 반국가 세력 명단으로 본인들이 스스로 자기 박제를 한 것 같아요. 우원식, 안규령, 한동훈, 조국, 또 박은정, 안규백, 김민석, 고민정, 김상욱, 김예지 일단 이름 읊어드렸고요. 한동훈 전 대표 좋으시겠어요. 조국이라는 이름 명단 나란히 있고 조국보다 그래도 앞순번에 있어서 참 좋으시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사람이 친문 세력이라는 것을 이제는 숨기지 않고 있다라는 걸 보여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한번 보여주시죠. 그 방금 드렸던 사진, 파란 사진. 편집, 네. 자, 최근에 있었던 한동훈 토크 콘서트 사진입니다. 여기 보시면 새파랗죠. 엄청 새파랗네요. 새파란 색을 민주당이 언제 도입했는지 아세요? 문재인 민주당 때 페미파리 할 때 그때 파란색으로 바꿨습니다. 네. 문재인 원래 초록색으로 하다가 그 민주연합인가 뭐 하면서 초록색 하다가 파란색으로 바꾸면서 문재인이 헤어 메이크업 받으면서 이미지 파리하고 새롭게 바꿨을 때가 파란색이에요. 그때부터 파란색을 쓰고 있는데 여기 보시면 은은하게 보라색도 들어가 있어요. 통진당의 보라색, 민주당이 그때부터 은은하게 사용해 왔는데 여기에도 뒷배경에 보라색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내가 친문 적장자다라는 것을 이 메시지, 이 사진 한 컷으로 보여준 것 같아요. 지금 안희정을 지지하던 할머님 세대, 아주머님 그런 세대? 분들이 네. 안희정 팬덤이 그대로 한동훈한테 가 있다라고 저는 정보를 들었습니다. 여러 가지 제보를 받았는데 안희정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한동훈을 좋아하는 현상, 이게 우리 당에서 굳이 받아들여야 할 여론도 아니고 이번에 뭐 성황리에 했다라고 사진을 찍었지만 다 그 안희정을 좋아했던 그 팬덤 세대. 그 나이대의 어르신들, 그러니까 그 어르신들이 트로트 가수들을 좋아했었던 그 방식 그대로 지금 좋아하는 걸 보여주고 계신데 인원수 가지고 정당성을 만들 수는 없습니다. 학생들과 직장인들은 바빠서 그 시간에 거기 못 가요. 근데 그 시간에 여유 시간이 많은 분들이니까 거기 모여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앞으로 정치를 하면서 특히 우파 정당이 바라봐야 할 대상은 10대, 20대, 30대입니다. 특히 90년대생과 00년대생들이에요. 지금 젠지 세대라고 하잖아요. Z세대를 우리가 바라보고 정치를 해야 되는 것이고 상대적으로 인구가 적다고 해서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이 세대가 주도하는 담론이 세계적으로도 유효한 담론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시간이 많으셔서 트로트 가수들, 젊은 가수들 차라리 좋아하시지 시간이 많으셔서 이런 곳에 따라다니시는 저런 분들이 요구하는, 지지하는 이야기들은 정치적으로 우리가 지향해야 할 가치와 거리가 멉니다. 그 사람들의 요구를 우리가 받아들여 줄 만큼 시간이 많지 않아요. 지금 청년 세대 착취하면서 정치 기득권이 무슨 짓을 저지르는지 보십시오. 장동혁 대표께서 혹시나 이 메시지를 듣게 되신다면 앞으로 우리가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이 이끌어가야 할 방향성은 바로 젠지 세대, 90년대생들과 00년대생들이 주도하고 있는 담론을 정치 제도에서 실현하는 것입니다. 그런 목적성을 우리가 생각을 했을 때, 정치적 목표를 생각했을 때 외면해도 되는 목소리입니다. 그냥 팬덤 놀이가 좋아서 저희 가 계신 분들도 뭐가 잘생겼는지 모르겠지만 취향이 특이하신 것 같지만 뭐 외모 칭찬한다거나 뭐 까르르 하시고 막 이런 것들을 하세요. 그리고 한동훈이라는 사람은 그 사람들에게 어리광을 부리기 위해서 어린 척하는 옷을, 자식 세대의 옷을 입고 가서 합니다. 또 맨날 그 맨투맨 같은 거, 어려 보이는 옷 그런 거 스타일링을 해서 갑니다. 저 세력들은 정치적으로 유효한 정치 세력이 아닙니다. 취미 활동을 하는, 셀럽이 되고 싶지만 될 수 없기 때문에 자기들끼리 클럽 활동을 하는, 취미 활동을 하는 동아리로 보셔야 돼요. 이건 정치적으로 유효한 어젠다를 만들고 있는 세력으로 절대로 우리 당에서도 주목해서도 안 되고, 이 한동훈을 그렇게 무슨 왜 외모를 좋아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그 외모를 가지고 좋다라고 하시는 그 할머니와 그 어머님들, 그 이제 한줌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민주당에선 진작부터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정말 그 한줌 분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들어야 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정치라는 거는
정말 많은 사람들의 삶에 영향을 주는데 우리가 정치적 의사결정을 할 때 누구를 보고 어떤 변화를 만들어야 할까를 생각을 했을 때 너무 좋아, 팬덤이 좋아, 한번 노래 불러봐, 박수 쳐줄게를 이야기하고 있는 사람들의 말을 왜 들어야 됩니까? 지금 우리가 사회 문제가 어떤 것인지 정확하게 짚고 그 문제를 이렇게 해결해 주세요라고 하는 젊은 층의 목소리를 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외면해도 되는 목소리고 우리가 구체적 이건 담론이 아니에요. 자기들끼리 좋아서 하는 친목 활동이에요. 사교 활동, 친목 활동에 목소리 기울이지 마세요. 그리고 기자분들도 이걸 정치부에서 다룰 이슈가 저는 아닌 것 같아요. 이건 연예부에서 다루시던가 해야 되는 이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친문적인 정체성을 보여드렸다라는 생각을 제가 하고요. 문재인 때가 화양연화라는 이야기를 그래서 했을 것이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안희정을 좋아하시던 그 어머님들이 그대로 한동훈을 좋아하고 있다라는 제보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도 한 번 더 드립니다. 이 파란색은 선언이고요. 그래서 그 윤석열 정부 때 김경수를 사면했을 때 저는 그게 정치적으로 오히려 우리에게 유효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민주당 내부에서 본인들이 분열을 할 수가 있어요. 예. 친문 세력이 떠오르게 되면 친명이 흔들리게 되니까. 이재명 일당 체제에서 지금 민주당에서 친문 동력을 하나를 만들어버리면 민주당이 분열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 수는 잘 둔 수라고, 정치적으로 좋은 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윤석열 정부에서 김경수 사면을 이야기를 할 때 반발을 하면서 아주 이해할 수 없을 정도의 비방을 쏟아냈던, 윤석열 대통령을 향한 비방을 쏟아냈던 것이 한동훈 측이에요. 왜 그랬는지 지금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친문 세력 안에서는 경쟁자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쓸데없는 행위들을 해왔던 게 아닌가. 그런데 지금 본인들이 하고 있는 것은 정치를 빙자한 사교 활동이기 때문에 정치부에서도 다룰 이슈가 전혀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이런 쓸데없는 연예부로 넘어가야 할 이슈 때문에 장동혁 대표가 본인의 신체적인 그 한계를 넘어서 정신력을 써가면서 내란전담 재판부라는 악법을 막기 위해서 24시간 필리버스터를 한 상황에 대한 그 뉴스가 절대로 뒤덮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더 중요한 문제에 주목해 주십시오. 지금 정말 중요한 것은 내란전담 재판부를 설치하겠다라는 민주당 일당 족제 세력의 악법을 막는 것이고, 한동훈은 아무런 권한이 없습니다. 네, 본인들끼리 모여가지고 사교 활동한 거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모였는지 중요하지 않고요. 한동훈이 그냥 뭐 남편보다 좋다라고 하시는 분들의 목소리는 정치적 담론이 아니라 사교 활동의 목소리에 불과하기 때문에 정치적 담론을 담기 위해서는 말씀드렸던 그런 주요 악법에 대한 이야기들 기자분들께서 더 많이 취재하고 담아주셔야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로블록스에서 젠지 세대들이 목소리를 냈던 것도 담아주셔야 하는 겁니다. 저는 앞으로 우리 세대가 네팔에서 10대, 20대, 90년대생들이 주도해서 네팔에서 혁명을 이룬 것처럼 우리가 물리적인 혁명이 아니더라도 다른 형태로 우리 세대가 혁명을 이루어야 할 날이 머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시대를 우리가 준비하고 있다라고 보고요. 그런 우리의 시대에 저런 이물질은 필요 없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 아까 캠핑 AZ님이 백지원님 추천으로 새 식구 당원 가입했다고 만원 네. 후원 감사드립니다. 네, 또. 네, 제가 당원 가입 이야기를 전에도 정말 그때 위태로운 상황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는데요. 네, 지금도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원 가입 많이 해주시고요. 저렇게 사교 활동하는 사람들이 당원 가입해서 본인들이 머릿수만 많다고 세력 행사하려고 하게 되면은 정말 주요한 우리의 정치 담론이 훼손되고 흔들리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당원 가입 꼭 해주시고, 뭐 공무원분들이나 정치 중립 의무가 있는 분들은 못 하시겠지만 그게 아니시라면 당원 가입해주시고, 또 당원으로서 앞으로 여러 가지 투표를 하거나 이런 상황에 있어서도 목소리 많이 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펜앤마이크에서 추천하는 영상도 보고 가세요. 다른 영상도 즐기시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